특종가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부 박지은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영업이익은 17조 5천억 원, 1분의 1억 3천만 원을 벌어들인 셈인데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독주가 과연 반가운 일일까요? 반도체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점론과 삼성전자 그리고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나온 뒤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했죠. 1초에 200만 원씩 번다. 눈 깜빡하는 사이에 또 삼성전자는 200만 원을 현재도 벌어가고 있는데 그 놀라운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좀 부정적으로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둘러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길을 못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상황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물론 어제 좀 글로벌 주식 급락의 여파가 있어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실적 나오기 전부터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또 사상 최고 실적이라는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가장 좀 중요한 거는 내년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게 높아진 상황이고요. 특히 굳건하게 지켜졌던 그 디램 가격이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빠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실적이 올라가기보다는 좀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좀 커진 거죠. 특히 더 큰 문제는 삼성전자의 좀 이익을 보면요. 반도체 부문이 전체 이익의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해도 그 전체 이익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빼고 또 잘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올해 이익이 65조 원 정도를 낼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반도체 50조 원을 빼면요. 다른 사업부 이익은 15조 원으로 작년 18조 원보다 오히려 16% 정도 감소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이익 기여도가 컸었던 스마트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이 이미 포화된 상태고 또 중국의 추격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점유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스마트폰향 OLED 사업도 작년보다는 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디스플레이 쪽도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전체 영업이익에서 반도체 부문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실적이 워낙 잘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 크게 꺾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 쏠림 현상 같은 경우에는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도 좀 쏠림 현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를 냈는데요. 그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상반기 우리 상장사들의 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27.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13조 원 정도 증가한 건데요. 이렇게 딱 봤을 땐 되게 좋은 성적표 같은데 여기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제외하니까 사실상 늘어난 금액이 1,700억 원. 그 증가율로는 0.6%밖에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익률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암울합니다. 상장사 전체 상반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3%로 나타났는데요. 두 회사를 뺐을 때는 7.9%로 확 낮아집니다. 특히나 이는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준인데요. 한마디로 반도체를 빼면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은 작년보다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출 지표를 봐도 반도체 쏠림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500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중에 반도체 수출액이 무려 한 950억 달러가 되고요. 이는 전체 2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봤더니 작년보다 오히려 1.8% 수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쏠림 문제가 이제 삼성전자 내부의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반도체 쏠림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심각한지 전문가 인터뷰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액 비중은 2014년 10.9%였지만 2017년 반도체 시장의 호황을 맞으면서 비중이 급증했고 2018년 최근 20%를 상회하고 있어서 수출 부문에 있어서 반도체 품목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에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73.7%로 소수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수출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면서 2018년 설비 투자 계획에 있어서도 반도체 부문의 투자가 1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는 이것 때문에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런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 전체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던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입니다. 예.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선박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6.8%에서 2009년 12.4%까지 급증합니다. 2011년도에도 10.2%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2010년 초반 이후로 좀 조선업이 침체를 기록하면서 지난 2012년과 16년 동안의 국내 수출 경기 침체가 이 조선업 때문이라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핀란드가 되게 대표적인 사례죠. 2000년도부터 2010년대까지 이제 노키아라는 회사가 핀란드 수출의 20%를 맡아왔었는데요. 또 2011년도 기준으로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20%에 달했다. 뭐 이런 집계도 있는데요. 하지만 노키아가 급격하게 이렇게 무너지면서 핀란드 경제 전반이 침체를 겪게 됩니다. 이런 과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의 반도체 쏠림 현상이 나중에는 전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고점 논란이 지난해부터 계속 나오긴 했었던 건데 점점 그 말하는 시기가 짧아지고 그리고 구체화가 되는 것 같아서요. 이런 반도체 고점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나요? 네, 일단 반도체 시황을 결정하는 건 공급과 수요인데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4차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데이터가 급증하게 되면 예. 어쩔 수 없이 메모리 반도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주장인데요. 뭐 쉽게 생각했을 때 내년에 우리 이제 5G 상용화되면 핸드폰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 저장해야 되고 예. 이런 시대가 오니까 당연히 그만큼 데이터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도 용량이 커져야 되겠고요. 뭐 더불어 인터넷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건설하며 설립하며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적지 않은 수요가 있을 것 아직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급이죠. 이제 특히 중국이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술 격차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넘게 차이 난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 기술 격차가 꼭 시장 점유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토로스 증권의 한 보고서에는 이러한 문제를 디스플레이나 그 조선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UHD 이상 프리미엄급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제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9인치 이상 대형 LCD 패널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중국이 2015년 20% 남짓에서 지금 작년에는 30% 넘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이 프리미엄급에서는 뭐 아직 뒤처지고 있지만 중저가 제품에서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점유율을 좀 상당히 뺏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조선업의 경우에서도 2011년도까지는 한국이 프리미엄급, 뭐 중저가급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예. 이후에 중국이 중저가형 조선업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선박 수주량은 7년 연속 중국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쉽게 핸드폰만 봤을 때도 요즘에 프리미엄급은 여전히 삼성과 애플이 주도하고 있지만 중저가 부분에서는 하웨이가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 역시 중국이 중저가 라인부터 이렇게 뺏어갈 수 있다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 전망이나 사례들을 봤을 때 이런 쏠림 현상을 좀 해소하고 좀 다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줄 만한 다른 산업군들도 좀 찾아봐야 되는 시기인데,
글쎄요, 좀 꼽히는 산업군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2016년도 산업부는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12가지 신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이렇게 선정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전기, 자율주행차, 스마트 친환경 선박, IoT 가전, 로봇, 항공, 드론 등이 있습니다. 이미 몇몇 분야에서는 성과를 좀 내고 있고요. 특히 IoT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보급이 된 상태인데요. 근데 이런 수출 증가 속도를 보면 이런 산업들의 성장 속도가 아직은 반도체 쏠림의 그 역효과를 완화하는 데는 좀 만큼은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이 사업군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미 기업들이 유망 산업을 좀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힘쓰고는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지난 8월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4가지를 꼽았죠. 바이오를 비롯해서 AI, 자율주행차 등을 꼽았는데요. 사실 이를 공식화하기 전부터 하만을 인수한다든지 AI 센터를 세우는 등 힘을 좀 쏟고 있었습니다. LG의 경우에도 전장 부품업체 GKW를 인수하고 각종 산업 로봇, 가정용 로봇들을 좀 발표하면서 전장과 로봇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런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나 그런 보조가 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반기업 정서 등으로 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무섭게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4차 산업에서는 더 앞서가고 있는 중국을 보면 그 힘은 국가적인 규제 완화나 이런 투자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이런 지적과 분석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산업부의 박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